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되도록이면 이런 비판과 비난은 자제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그의 네거티브와 공작질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 경선이 이토록 추잡해진 적이 있었나요? 검증을 하랬더니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의혹이랍시고 야당 공세를 받아다 내부 총질을 하는가 하면 경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며 지역조장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놔두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얼마나 망가뜨리고 망가져야 성에 차는 걸까요? 페어플레이가 뭔지는 아는 걸까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지 반나절도 안 돼 또 네거티브를 하는 이상한 후보. 잠시 지지율이 반짝하고 상승하니 또 이성을 잃은 걸까요? 적어도 저는 폄훼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마침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자 대선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 후보는 17일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와 시사타파와의 공동방송 광주 전남 전북 지지자 결의대회 방송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를 직접 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용을 확인시켜 줬는데요. 당사자인 추 후보의 입을 통해 밝힌 건데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진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총리와 당대표로 있을 때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추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과 종용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조 전 장관까지 사퇴시킨 사실은 실로 경악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부인이던 정경심 교수의 병세가 악화돼 병간호를 위한 사퇴라고 밝혔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부터. 조국 장관 해임 건의도 하고 또 그걸 뒤이어서 아무도 안 하는 그 험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분위기 만들어 가는데 네. 또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못 짓게 하고 이낙연 대표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한동훈도 기고만장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손준성이나 뭐 이 윤석열 측에서는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다, 추미애 사단 최강욱 라인이다, 추미애 탓을 막 대는 거잖아요. 갖다 붙이면 이제 네, 통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쓱 찾아보니까 한동훈이 그 대검 기조부에 네. 정책과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정책과장, 대검 기획과의 정책과장. 대검 기조부가 있어요. 기조부에, 기획조정부에. 기획조정부에 정책과장 밑에 선임 연구관이 누구냐? 손준성이에요. 손준성이었죠. 예. 그런 근무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 모른 척에 근무연이 없다는 척. 근무연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렇게 근무연이 있다 하는 것은 뭐 한동훈도 이 합리적 의심이 가는 친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네. 많은 저한테도 막 제보가 들어오던데요. 김유철 검사하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김유철, 손준성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라고 저한테 막 제보가 막 들어와요 벌써.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알고 있었죠.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자신의 대선 라이벌이 될 인물들을 방치해 정치적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거죠. 자금의 그의 행태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요. 대단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보 내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동안 이낙연 후보는 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를 추천한 인물도 바로 이낙연 후보인데요. 여튼 그의 숨은 공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41%에서 36%로 무려 5%포인트나 급락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런 하락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보면 지금 36%로 크게 하락했어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41에서 36으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건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읽겠습니다. 누가 떨어졌냐, 어디에 떨어졌냐 봤더니 소득 수준의 상층, 중상층. 뻔하네. 뻔하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예. 무려 11%포인트.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떨어져요? 저그 12% 되는 사람들 그 저기 88%보다도 소득이 많은 이 12% 당신들 자부심이나 가져가라. 아이고. 이거는 홍남기 책임져야 돼.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상층, 중상층이 11% 빠졌는데 더 재밌는 거. 자영업은 어땠을 것 같아? 자영업은 자영업은 더 올랐을 빠지지 것 같은데요? 않았을까요? 무려 13%포인트 올랐어. 올랐어. 왜냐면 재난지원금 지금 막 쓰고 있잖아. 아.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장사가 되잖아. 100%다 지급했으면은 이렇게 빠질 일도 없고 자영업자 층에선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아까 얘기했던 상층, 중상층, 화이트 칼라, 보수, 무당파, 학생 뭐 이런 데 빠졌거든요. 30대, 40대. 이거 월급쟁이, 월급에 민감했던 이 사람들의 중상층, 좀 소득 수준이 되는 분들이 열이 받은 거야. 기본적으로 오판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네. 홍남기를 누가 추천했어요? 부총리로. 이낙연 씨라고요. 드디어 김용민 열받았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의 방송에서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지율이 어디서 떨어졌나 살펴봤더니 소득 수준의 상층, 중상층 이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세가 발생했는데요. 무려 11%가 빠진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11%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88%의 국민지원금에서 빠진 12%였는데요. 정확하게 그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12%의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 자부심이나 가져야 한다고 외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총리,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논리였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자신의 살을 자신이 깎아먹는 자충수를 둔 셈인 거죠. 12%로 필터링 당한 중소득층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였는데요.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전국에 정책 하나 잘못 짜서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한 거죠. 이걸 몰랐을까요? 초고소득층은 몰라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상층들, 특히 수도권의 중산층은 민주당의 가장 두터운 지지층인데 당정청은 그들에게 제발 찍어주지 말라고 고사를 치는 거죠. 이러고도 대선에 승리할 걸 바랍니까?